네, 안녕하세요. 박철순 대표입니다. 자, 오늘 또 미리 공지 드린 대로 무료 교육 또 진행을 해볼 텐데요. 자, 먼저 소리 잘 들리시면 지금 현재 계신 채팅방에 1번 한번 눌러주세요. 네, 소리가 잘 들리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 링크를 잘못 복사를 해가지고 붙여넣는 바람에 좀 혼동을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녹화 방송을 제가 올려드려가지고 네, 지금 다시 또 채팅방에 올려드렸으니까요. 지금 올려드린 요 내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일단 어차피 뭐 녹화가 되니까 바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트 하나만 하고 잠시만요. 네, 이거 어쩐지 이게 뭐 시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봤더니 녹화 링크를 올려드려서 어, 일단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소리는 잘 들리시는 것 같으니까요. 네, 일단은 시장이 상당히 조금 어려운 시장이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나 코스닥 같은 경우 모두 다 지금 저점까지도 내려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8월 저점을 다 또 이탈을 한 상황입니다. 오늘까지,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도 지금 현재 종합주가 지수는 1.39% 밀렸었죠. 그리고 코스닥도 1.45% 정도 밀리면서 개별 종목들은 보통 평균적으로 한 2, 3%대 빠지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간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한 종목들은 지수보다 보통 좀 많이 빠지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지수만 봤을 때는 하락 종목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고, 좋은 종목들도 잘 안 가다 보니까 굉장히 지치기 힘든 시장입니다. 실적 좋고 내가 봤을 때 기술적으로도 괜찮은데 어, 시장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잘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많이 올랐다 싶었던 종목들, 뭐 최근에 추천드렸던 뭐 페베트에 관련된 종목들은 비싸 보이는데도 계속 가고, 뭐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종목 선별이 좀 어렵긴 합니다. 자, 하지만 일단 변동성이 생기는 시장은 항상 반복적으로 나타나죠. 위기는 항상 오게 되고, 그럴 때마다 항상 이 위기는 결국은 극복이 되면서 결국 기업의 실제 가치가 높은 기업들이 결국 시장이 회복할 때 본래 위치까지 빠르게 회복이 되고요. 그리고 그 이상 시장 대비해서 높은 수익률을 또 안겨주기 마련입니다. 지금 그래서 어떤 종목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될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손실난 종목도 굉장히 많으시겠죠. 근데 그 손실난 종목을 막연히 이걸 너무 손실이 크기 때문에 못 팔아 라는 멘트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손실 났기 때문에 이게 못 팔지 이제, 이렇게 하고 그냥 포기해 버리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손실난 종목이어도 그게 갈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회사들, 그리고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이어야지, 안 그러면 그냥 손실 때문에 못 팔고 계속 갖고 가게 되면 결국 그 종목 잘 안 올라옵니다.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뭐 모멘텀이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종목들을 항상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 손실이긴 하지만 이 종목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투자 원칙에 훨씬 더 맞는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좋습니다. 물론 손실난 종목이어도 그 종목이 확실히 여러분들이 딱 내가 신뢰할 만한, 이 회사는 분명히 갈 수밖에 없어. 그냥 막연히 그냥 기대감만 갖는 게 아니라, 이 회사는 지금 뭐 분기 실적도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고, 지금 전방 산업도 최근에
업황이 지금 좋아지고 있고, 최근에 공시를 봤더니 수주 공시도 잘 나오고 있고, 이런 뭔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확실한 재료가 있다라고 한다면 갖고 갈 수 있죠. 아무리 손실이 커도. 하지만 그게 아닌 종목이라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종목을 교체해서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 만한 더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손실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특히나 계속 그런 손실 종목을 오래 갖고 있다 보면 사실 투심이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급등주로 손실을 많이 하려고 하다가 더 큰 손실로 오히려 회복 불가능한 수준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원칙을 가지고 나는 이런 종목을 살 거야 라는 원칙을 만들어서 그 원칙에 맞는 종목들로 교체 매매도 하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게 PER 관련된 내용이었잖아요. 오늘 제가 제목이 이익전망 하향 조정 시기 PER을 활용한 종목 선별 꿀팁입니다. 잠시 후부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여러 가지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 분석법이 있죠. 그 중에 이제 하나를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모든 걸 책임져주는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뭐 PER만 안다고 해서 주식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하나씩 여러분들이 쌓아 나가시면서 그런 게 조합이 됐을 때, 쌓였을 때, 그때 여러분들 어떤 성격이라든지 투자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자금의 성격에 맞는 종목들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이론적인 부분들도 빼놓으시면 안 된다. 특히나 변동성장에서는 미리 공부하신 분들은 좀 더 버티기 좀 좋겠지만 지금까지 뭐 상승장에서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장 이렇게 큰 하락장을 처음 겪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사실 공부가 좀 덜 돼 있으면 대응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계속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습득하고 체화시켜서 좋은 종목을 찾는, 그리고 좋은 종목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전략까지 여러분들이 수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뭐 화면상에 나오는 프로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디서나 뭐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고, 8월 시즌 1 때부터 시작해서 시즌 2 때는 제가 쉬었고요. 이번 시즌 3에 또 출연해서 여러분들과 SBS 비즈 방송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뭐 오래 보신 분들은 저를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뭐 제가 뭐 방송만은 한 13년 한 것 같아요. 뭐 일이야 그 전부터 해봤지만요, 증권업은. 그래서 이런 일을 하고 있고, 기존에는 뭐 운용이라든지 또는 IR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증권 관련된 일을 계속 해왔던 사람입니다. 내용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VIP방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 제가 포트폴리오를 짜고 여러분들께 매수 매도하는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종목 선별이 어렵거나 대응하는 전략을 몰라서 지금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오셔서 어떤 종목들을 사업하는지도 공부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요. VIP방도 오시고요. 이번이 이벤트가 이제 끝납니다. 이제 곧 추석맞이 이벤트 같아요.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카톡방에서 운영자분들하고 소통을 하시거나 아니면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양한 방이 있어요. 제 방이 불법 방들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항상 요거를 교육할 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와 계신 방은 현재 한 440명 정도 있으신 방이에요. 새로 만들어진 방은. 기존에 2방이 더 있거든요. 이 방은 시즌 1 때 만들어진 겁니다. 이 방은 잠겨 있어서 못 들어와요. 지금은 요 400명대 있는 방만 들어올 수 있고, 다른 방들은 다들 불법 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라이브 방송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라이브 방송을 하는 방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때마다 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 몇 명 정도가 들어와 있는 방인지. 그래서 이런 것들 꼭 확인하시고요.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 주변에 계시면 카카오톡 채널 검색창에다가 852 박철순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 자, 이익 전망 하향 조정 시기예요. 지금 시장이 못 가는 이유들이 많죠.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있고, 금리 인상 속도들, 금리 인상의 어떤 강도, 그러니까 결국 긴축에 대한 우려감들이죠. 그리고 당연히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주력 산업 중에 하나인 반도체 업황에 대한 어떤 불안감들, 그리고 지금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는 이 고환율. 자,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대외적인 어떤 매크로 변수들이 많죠. 증시에 안 좋은 영향을 줄 만한 매크로 변수가 많고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부재한 상황이다 보니까 증시가 상당히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맞아요. 이건 이익 전망이 하향 조정됐어요. 계속 됐어요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증권사 리포트를 조금 많이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증권사가 어떤 기업들의 목표가 또는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리포트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나왔습니다. 최근 몇 개월 동안 계속 나왔어요. 왜? 업황이 안 좋고 전망이 안 좋으니까 애널리스트들도 이거를 기존에 있었던 목표가라든지 실적 전망이 안 맞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떨어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익 전망을 계속 하향 조정하고 목표가도 하향 조정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은 필요하겠지만 하반기가 조금 이익 전망 하향 조정은 마무리가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업계에서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걸로는 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되는 것들은 이제 하반기, 지금이 하반기를 지나고 있죠. 3분기를 지나고 있는데 일단은 4분기, 3, 4분기 때 저점 찍고 다시 전망치는 좀 더 양호한 쪽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조금씩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아직은 그래도 실적 전망이 조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강세장이 나오긴 솔직히 거의 확률이 적습니다. 당분간은 강세장이 나올 확률은 어렵고 따라서 변동성장이 계속 나올 텐데 그때 강하게 주가 하락을 방어하면서 안정적으로 조금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찾다 보면 결국은 회사의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일단은 가장 안정적입니다. 회사가 굉장히 좋고 실적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 주가는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사실 자 동일한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둘 다 주가가 굉장히 비슷한 순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한 종목은 적자 기업이고 한 종목은 그래도 실적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과연 어느 쪽에서 매도가 나올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히 실적이 안 나오는 쪽에서 매도 물량이 더 나오겠죠. 왜? 불안하니까요. 그러니까 주가가 더 덜 가는 겁니다. 시장은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약세를 보이고 있죠. 지금 차트를 보시면 자 작년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고점 만들고 계속 빠지고 있어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더 떨어졌죠. 어떻게 보면 지금 또 6, 7월 저점까지 내려온 상황이니까 이 상황에서 뭐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강할까요? 예전처럼 강세장이라서 대출 땡겨가지고 신용 쓰고 이래갖고 베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인가요? 절대 아니죠.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치게 만든 장인데 과연 수급이 쉽게 들어올 거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시장은요 기관들의 투자도 마찬가지고 개인들의 투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안정적인 기업들, 실적이 잘 나오고 그리고 실적 대비했을 때 주가가 조금 낮은 순위에 있는 종목들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근데 사실상 그런 종목들이 또 많이 올랐어요. 오르긴 했어요. 하지만 그런 종목들이 뭐 끝도 없이 올라가진 않죠. 항상 눌림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실적 좋고 주가 흐름 좋은 종목들, 그리고 뭐 저평가하면 더 좋고요. 그런 종목들이 잘 가다가 눌림이 나오면 또 공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코스모학이라든지 이런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드렸는데 이런 종목들 사실 급등할 때 이럴 때 사기 어렵잖아요. 솔직히 이때 어떻게 들어가요? 신규 진입을 하기 어렵죠. 못 들어가요. 저도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이럴 땐 기관들은 들어갈까요? 못 들어가요. 다만 한번 치고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눌림 나와서 저점 만들고 반등 나올 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눌림을 공략하거나 또는 저평가 종목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쪽으로 시장의 자금들이 움직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속 적자 기업인데 테마성으로 급등 나오는 종목들을 사고 팔고 잦은 매매를 하시다가 정말 지금 회복 불가능한 수준까지 가는 분들 많아요. 쉽게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손실이 마이너스 50%예요. 100% 수익이 나야 본전입니다.
근데 급등하는 종목 보니까 막 하루에 30%씩 막 연짝으로 올라가고 3일 동안 올라가요. 그거 샀으면 내가 이미 손실 50%다 만회하고 수익일 텐데. 그래서 그 종목 따라 들어갔다가 손실 나잖아요. 그럼 이제 회복 불가능해요. 일단 마이너스 막 70% 내려가면은 뭐 이거 어떻게 5배 올라야지, 4, 5배 올라야지 본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 투자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안정적으로 눌림이 나와서 차라리 저점을 공략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이런 데를 저점을. 그래서 5% 10% 먹는 거예요. 또 다시 사요. 복리로 가는 겁니다. 10% 수익 내고 익절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음에 5% 10% 내고. 이게 반복적으로 됐을 때 훨씬 더 손실된 계좌를 회복하는 게 빠를 수 있습니다. 급등으로 하루 이틀 만에 손실 만회하려다가 저는 솔직히 그렇게 해서 만회하시는 분들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좋은 종목들 잡아서 상단에 있는 저항선, 너무 큰 목표가를 갖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좀 방망이 좀 짧게 잡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전고점이나 아니면 이평선 같은 거 목표가 잡으시고, 지난번에 교육 드렸었죠. 그런 식으로 짧게 치고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잡아서 조금 올라가면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안정적인 기업으로 매매를 하시면서 손실을 만회하는 전략이 지금은 훨씬 더 좋습니다. 실제로 그런 종목들이 계속 가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종목을 선별할 때 우리가 저평가 종목 도대체 뭘로 찾아요? 이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 중에 우리는 오늘 순수익을 가지고 하는 PER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뭐 밸류에이션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말씀드렸죠. 결국 기업의 주가는 기업의 가치에 수렴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어떤 전제 조건이에요. 결국 주가는 기업의 가치에 수렴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 알려진 종목이면 안 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알려진 종목이라면, 그리고 시장에서 선도 기업들이라면 분명히 시장에서 모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선도 기업들 중에 저평가 종목들을 찾아서 공략을 하자라는 거예요. 너무 선도 기업이라고 하면 너무 알려진 거 아니냐, 그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업계별로, 공정별로 1, 2위 기업들만 찾아도요 100개가 넘어갑니다. 선도 기업만 찾아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도 기업 정도를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그런 종목들 잘 보시면 충분히 좀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래서 그 중에도 우리가 이왕이면 여러 가지 분석법 중에 하나인 PER은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자, PER은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일단은 뭐 이론적인 내용도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활용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BPS. 자, EPS죠. EPS가 뭘까요? EPS는요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자,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거예요. 이게 뭘까요, 그러면? 기업 순이익, 기업 총주식수, 이렇게 하면 좀 편하시겠죠? 자, 기업의 지금 현재 순이익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그거를 전체 주식수로 나눈 게 EPS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당 순이익이라고 우리가 많이 하죠. 주당 순이익. 주식 한 주당 얼마의 이익을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냐, 그걸 보는 게 EPS예요. 간단하죠? 한 주당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순이익을 만들고 있냐, 그래서 전체 순이익을 기업 총 주식수로 나눈 게 EPS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PER은 뭘까요?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합니다. 주가를요 EPS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걸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 지금 어떤 A라는 회사가 한 주당 순이익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 그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순이익을 총 주식수로 나누면 EPS가 나오잖아요. 그 가격 대비했을 때 지금 현재 주가가 몇 배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느냐, 그걸 막 가르치는 게 PER입니다. PER. 맞잖아요. EPS가 뭐였죠? 기업 주식 한 주당
순이익을 얼마나 벌어들이는지 나타내는 지표고요. 그거 대비했을 때 주가가 몇 배 위에서 움직이고 있느냐예요. 간단하죠? 자, 이게 PR입니다. 수식으로 보면 굉장히 쉽죠? 어렵진 않죠? 요거를 조금 더 이제 쪼개면은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도 PR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도 PR이 나옵니다.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눴을 때. 이해되셨죠? 예를 들어서 보면 아무 종목이나 한번 차트를 보면 보통 이제 잘 나와 있죠. 이렇게 PR이 몇인지 쫙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잘 나와 있지만 이런 거는 적자일 때는 안 나옵니다. 이 PR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순이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보세요. 이게 순이익이 만약에 마이너스면 이건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식 자체가. 그래서 PER은 적자 기업에서는 산출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보통 PER이 이렇게 우리가 재무 요약본 같은 거 봤을 때 PER이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일단 순손실은 아닌 거예요. 순이익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자일 때, 순이익이 적자일 때는 보통 이렇게 PER이 안 나옵니다. 하지만 흑자 전환에서 순이익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은 이렇게 PER이 나와 있죠. 그래서 PER이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일단 순이익이 적자는 아니라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방금 사실 요 BPS까지 나와 있어요. EPS까지요. 자, EPS. 자, 아까 뭐라고 했죠? 여기서 PER은 주가를 EPS로 나눈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눠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시가총액은 나와 있죠. 자, 시가총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8,400억 원이에요. 지금 코스모학이 요거를 순이익으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현재 순이익으로. 자, 순이익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누면 요런 가격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처음에 주식 배울 때 기억나시죠? 다들 PER 10배 미만은 저평가다. 이거는 결국은 뭐냐? 헛소리다. 헛소리는 아닌데 뭐 저평가긴 하죠. 10배 미만이면 보통. 하지만 왜 헛소리라고 하냐면 이건 기업마다 다 달라요. 그러면 PER 10배 이상짜리는 안 사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시장에서 잘 나가고 있는 기업들 2차전지라든지 아니면 미래성장 기대감이 높은 섹터들은 전부 다 PER 10배 이상입니다. 거의 다. 왜?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르면 당연히 분모에 있기 때문에 PER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10배 이상이에요. 그래서 PER 10배면은 저평가다. 이거는 일반적인 실전 투자에서는 거의 뭐 필요가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뭐 헛소리라고 하긴 좀 그렇고 저평가하기 맞지만 이렇게 하면은 좋은 종목도 하나도 못 삽니다. 대부분은 PER 10배 이상에서 많이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헛소리하고 쓰면 안 되겠죠. 방송인데.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맹신은 안 된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PER을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일단은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있어요. 요새는 그래도 많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간혹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2차전지 A 종목을 샀는데, 자, 2차전지 A 기업 이거랑 비교를 뭐랑 하냐면요, 반도체 B 기업. 자, 2차전지 A 기업 PER과 반도체 B 기업의 PER을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타산업이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타산업.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됩니다. PER을 비교할 때는 동종업계들이랑 비교를 하셔야 돼요. 동종업계.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시다 보면 필그룹이라고 해서 이런 용어들 가끔 보실 거예요. 뭐 뉴스를 보시다 보면 스펠링 틀리면 말씀해 주세요.
자, 이런 용어들을 가끔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사한 기업들이거든요. 같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종업계인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상장 기업 같은 거 최근에 예를 들어서 뭐 세비캠이라든지 이런 것들 상장할 때 보통 미리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 필그룹과 비교를 해서 많이 뉴스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뭐 필그룹의 밸류를 반영했을 때 지금 시가총액은 얼마다 뭐 이런 뉴스들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 참고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동종업계랑 비교를 해야지 타산업과 비교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그 이유는요. 어, 업종별로, 그러니까 업종별로, 업종보다는 산업이 낫게 산업별로 수익, 구조, 방식, 뭐 사이클, 그 다음에 어떤 뭐 계절성도 있겠죠. 계절성, 뭐 성수기, 그리고 매크로 변수, 천차만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고환율 시대잖아요. 지금 환율이 굉장히 높은데 환율이 높으면은 수혜를 받는 기업들은 모두 수출주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환율이 높으면 피해를 보는 종목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항공주들. 왜? 항공회사에서 가장 많은 비중으로 비용을 차지하는 게 기름값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항공유 달러로 지불합니다. 다른 나라 넘어갈 때 세금 달러로 내야 돼요. 리스비 달러로 내야 돼요. 그걸 고환율에 엄청나게 피해를 보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이 수출주와 항공주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완전 다른 업종인데. 그런데 대한항공 PER이 지금 20배인데 지금 이 반도체 회사는 15배니까 싼 거야. 이렇게 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타산업과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동종 기업과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항상 동종 업종 평균 PER 대비 저렴한 기업을 주목.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찾느냐? 잠시 후에 또 이거 마지막에 또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뭐 예를 들어서 FN 가이드가 사실 우리가 이 HDS에 다 나와 있죠. 연동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보시면 여기에 업종 PR이 나와요. 작은 기업들은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나오죠. 보시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시장 대표 업종. 그러니까 이 지금 코스모학에 속해 있는 시장 업종에서 대표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합산한 썸이 합산이잖아요. 그렇죠? 썸 합산한 거, 시가총액을 다 합친 거예요. 그거를 뭘로 나오냐? 그 구성 종목의 단기 순이익을 다 썸해서 합쳐서 나눈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PER은 뭐라고?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눈 게 PER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똑같은 거예요. 대표 종목들을 전부 다 시가총액을 더해서 대표 종목들의 순이익을 합산한 걸로 나누면서 업종 PER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보다 낮은지 보는 거예요. 지금 코스모학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급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업종 PER보다 높죠. 근데 이렇다라고 해서 뭐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 주가가 오른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테마성으로 올라가서 그냥 단기 이슈로 올라간 거라면 이건 부담이 되는 밸류에이션일 수도 있지만 뭐 코스모학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시장에서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PR이 요 수준에서 계속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마다 좀 다르긴 해요. 그래서 PR이 몇 배면은 무조건 싸다 이렇게 정해놓고 갈 수는 없어요. 그때그때 그 산업별로 기업의 어떤 분위기별로 다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는지 어떤 그 느낌을 알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PER 12배 미만은 무조건 사세요. 쌉니다. 절대 그렇게 정할 수가 없어요. PER은 항상 그 회사가 속한 평균 업종 PER보다 낮거나 낮으면 일단 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회사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실적이 잘 나온다는 가정하입니다. 항상
그런 상태에서 좀 업종 평균보다 낮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한번 분석 좀 해볼까?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 해보시고, 만약에 이 업종 PR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면 리포트에 가서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산업 리포트 같은 거 증권사 거 보시면은 거기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증권사 산업 리포트 참고, 업종 PR 보시라는 거죠. 이것도 없다. 자, 이것도 안 나온다.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요. 노가다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자, 주식은 하시다 보면 상당히 이거 노가다가 막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폐배터리를 보고 싶어서 다 들어갔는데 지금 여기는 업종 PR이 10배, 10.37배로 나오고 있지만 이게 안 나온다는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대표 종목군들을 찾아놓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제가 항상 가끔 폐배터리 관련주 캡처해서 올려드리는 제가 보고 있는 창인데, 이거를 평균을 내는 거예요. 얘네 시가총액 다 더하고 그 다음에 얘네 순이익 다 더해서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업종 PR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나온 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서 나오는 게 얘네들도 그렇게 해서 산출하는 겁니다. 근데 이왕이면 너무 그렇게까지 해서 조금 약간 힘들더라도 그렇게 만약에 업종 PR을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너무 작은 기업들, 그리고 약간 너무 테마성으로 얽혀 있는 것들, 그런 거 빼고요. 실제로 예를 들어 폐배터리를 예로 들면 실제 폐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는 대표 기업들 위주로 합산을 해가지고 PR을 내시는 게 정확합니다. 이상한 잡주까지 넣어버리면은 이게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항상 대표 종목들을 묶어서 PR을 산출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 뭐 웬만하면 다 찾을 수 있는 거죠. 왜? 종목들은 내가 찾을 수 있잖아. 이렇게 관련주들 인터넷만 쳐도 나오는데 그 대표 종목들의 시가총액 합산을 순이익 합산으로 나눠버리면 업종 PR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보다 작다면 우리가 주목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그 저렴한 기업들 중에 조금 더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는 기업들을 한번 우리가 베팅해볼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절대 타산업이랑 비교하면 안 됩니다. 항상 동종 기업들, 자, 동종 업종 평균 PR, 이게 중요한 겁니다. 동종 업종 요거 절대 안 됩니다. 비교 불가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두 번째. 자, 그런데 이게 보시면 가끔 요새 주가가 좀 빠져서 그렇기도 한데 이 업종 PER이 너무 낮은 경우가 있어요. 너무 낮은 경우가. 그렇다면 무조건 싸다고 보시면 안 돼요. 이 업종 PER이 낮다는 거는 지금 그 특정 업종의 대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주가가 지금 순이익 대비해서 낮게 움직이고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업황이 꺾였을 수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 산업의 업황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업종 평균 PR이 낮다면 업황 체크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A 산업이 산업 평균 PR이 뭐 예를 들어 8배 아니야 5배 이래요. 되게 싸 보이는데 그냥 한번 들어가 볼까?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거 요 수치만 보면은 나는 분명히 처음 주식 배울 때 10배면 싼 거라고 했는데 실적도 나오니까 일단 PR이 산출이 됐겠지. 근데 10배보다 반절인 5배? 일단 넣어놓고 그냥 길게 끌고 가면 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영원히 저평가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중에 그 산업이 꺾여서 아예 업황이 죽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자, 그리고 원래 PER 10배 미만에서 움직이는 경우도 산업도 있어요. 원래 PER 10배 미만에서 움직이는 섹터도 있다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저평가 종목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 이게 좀 없네요 지금. 뭐 현대차도 근데 이렇게 시가총액 이렇게 크고 좋은 기업인데 PER 봤더니 11밖에 안 돼. 싸다고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현대차라든지 자동차 업종이 원래 PER이든지 PBR이 그렇게 안 높아요. 순 자산을 가지고 하는 어떻게 보면 PBR 같은 경우는 항상 거의 1배 미만에서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만으로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업황도 체크를 하는 게 항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업종 PR이 낮다면 업황 체크 필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밸류 트랩에 여러분들이 빠지면 안 됩니다. 분명히 그 이유가 있어요. 저평가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 섹터는 원래 좋은 회사인데 원래 그렇게 좀 약간 디스카운트가 돼 있는 상태에서 계속 움직여 왔기 때문에 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보통은 PER 10배에서 평균 PER이 잡히면은 일단 산업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체크가 필요합니다. 그 단기적인 악재든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그 산업 자체가 성장이 좀 어려운 어떤 매크로 변수가 있다라면 일단은 좀 피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도 체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업종 테마 이걸 봤어요. 근데 이게 약간 좀 애매해요. 만약에 개별 종목이라든지, 그래서 나는 이거 업종이나 테마와 무관하게 나는 분석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요 과거 평균 PR을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게 뭐냐? A 기업의 과거 PR 추이 체크. 그래서 만약에 실적은 성장하고 있는데 PR이 예를 들어 시장 하락으로 과거 PER 대비 낮은 수준이라면 그럼 저평가죠. 자, A란 기업이 있는데 이 회사의 PER이 보통 뭐 15배, 14배, 13배 여기서 왔다 갔다 했어요. 12, 13, 14, 15 이 정도에서. 그럼 평균 PR이 한 13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막 하락하면서 이 회사 돈은 잘 벌고 있는데 PR이 10배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럼 이 회사는 저평가죠. 그쵸? 이런 것들은 한번 베팅해 볼 만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추가적인 분석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찾느냐?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HTS를 여러분들이 계속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카테고리별로 뭐가 있는지 다 아셔야 돼요. 물론 이런 선물 옵션은 모르셔도 되겠죠. 하지만 이런 것도 다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차트에서도 웬만하면 다 확인이 돼요. 이건 제가 일부러 해놨는데, 자, 보시면 지금 코스모학이에요. 코스모학. 다른 거 볼까요? 뭐 아무거나 상관없는데. 뭐 노바렉스. 자, 보시면 지금 제가 일부러 가장 위에 여기에 지금 PR을 설정해 놨어요. 지금 차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띄어놨는데 그중 가장 위에 있는 거, 요게 지금 PR 차트거든요. 가장 맨 위에 있는 차트요. 요 점점 3개월별로 점점점 돼 있는 거 있죠. 요게 PR 차트인데 보시면 PR이 계속 노바리스가 15배에서 움직이다가 2021년도 넘어오면서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 14배 정도 내려왔다가 또 다시 15배 갔다가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했는데 주가가 갑자기 올해 들어서 급락을 하면서 PR이 확 낮아졌습니다. 지금 10배까지 내려왔죠. 물론 7월 기준이긴 합니다. 10배까지 내려왔어요. 한번 종합현재 들어가서 보시면 지금 PER 9.36배예요. 9.36배. 그쵸? 싸죠. 업종 PER 대비 많이 쌉니다. 실적은 당연히 나오고 있겠죠. 왜? PER이 산출이 됐으니까. 그러면 PER이 12배에서 13배 움직였다가 10배 부분까지 내려왔어요. 그쵸? 지금 우리가 재무제표를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재무 요약본을 봐도. 요거를 이렇게 차트로 보면은 또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시스템 어떤 증권사든 이런 거 다 기능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참고를 꼭 하세요. 근데 이렇게 미리 깔아놓으면은 이거 굳이 들어가서 이거 PER 들어가서 이거 확인할 필요 없잖아요. 딱 보고 그냥 차트 딱 보고 이거 옛날 평균보다 딱 봐도 낮은 수준이네. 그러면 한번 그때 이제 재무제표 들어가서 한번 보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실적을 봤어요. 실적 매년 느네. 매출은 영업이익 매년 느네. 좋구나. 계속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추가적인 분석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PER로 우리가 1차적으로 필터링을 하고. 굉장히 쉽지 않나요? PER로 걸르는 거, 업종 PER로 걸르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주가 근데 많이 빠졌어요. 지금 전저점은 무너졌으니까 왜 무너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뉴스도 한번 찾아보시고 특별한 악재가 없는데 지금 저평가 구간이라면 천천히 담아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노바렉스도 충분히 우리가 앞으로는 지켜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연히 걸린 겁니다, 지금 이건. 자, 하지만 아직은 좀 접점을 좀 만들어야 되는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천천히 지켜보시는데 지금 PER 분석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주가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른 거 아예 업종 PER 이거 모르겠고 나는 이 종목이 너무 좋고 실적 되게 좋은데 PER로 봤을 때 싼지 안 싼지 어떻게 알지? 라고 했을 때는 과거 PER을 한번 이렇게 참고해 보시는 것도 저평가 종목인지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평균 PER 체크를 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일단은 어떤 이슈가 나와서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먼저 나옵니다. 그 중에 보통 그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로봇으로 보면 휴림 로봇이었죠. 휴림 로봇이 가장 강력한 로봇주 중에 하나였어요. 올해 왜? 3월 달에서 뭐가 있었죠? 잠깐 로봇주가 12월이었나요? 삼성이 작년 제 기억으로 12월인가 11월 말인가에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저걸 한다고 했어요. 그 로봇 사업을 육성하겠다. 낙점을 해버렸죠. 그래가지고 이때 한번 로봇주가 12월 날이겠네요. 주가 보니까 이때 이렇게 올랐죠. 그러면서 약간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다가 그 다음에 급등이 3월에 나왔는데 이때가 뭐였냐? 로봇 상용을 하겠다. 막 이래가지고 엄청 핫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요, 역시나. 그래서 그때 휴림 로봇이 급등이 나왔는데 이미 이렇게 오른 거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뒤늦게 들어갔다가 이때 들어가는 사람들은 지금 다 물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봐 리스크 관리를 하는 분들이라면 급등한 종목 잘 못 들어갑니다. 저도 잘 안 들어가요, 이런 종목. 무서워서 어떻게 들어가요, 그죠? 쉽지 않아요, 들어가기가. 아주 그냥 저평가, 작은 금액으로 아니면 철저하게 아주 수십 번에 걸친 분할 매수를 이용하지 않는 이상은 들어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눌림이 길게 나오고 그 다음 저점 만들었을 때 들어가면 모르겠지만, 자, 그렇다면 근데 나도 로봇주를 이렇게 수익 내고 싶었는데 무서워서 못 들어갔어. 그렇다고 올라타긴 좀 약간 무섭고 이런 생각 가지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시라고요. 동종업계 기업 중에 저 PER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떻게 보느냐? 자, 로봇주 많잖아요. 로봇주가. 자, 로봇 관련주가 많습니다. 굉장히. 뭐 이거 이외에도 많아요. 자, 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휴림 로봇이 여기 있어요. 지금 5배에서 움직였어요. PBR이군요, 이건. PER은 얘네는 적자라서 안 나와요, 또. 저는 이런 기업들이 만약에 급등 나오면 더 못 들어가요. 왜? 무섭거든요, 저는. 제가 소심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주식은 도박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미 급등이 나왔는데 적자 회사를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강력하게 밀립니다. 그러니까 요런 꼬라지가 나는 거죠, 지금. 이게 여기서 물렸으면 답이 없어요, 지금. 순식간에 빠져버리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빠질 때 손절도 쉽지 않아요. 쭉 빠져버리면 내일은 반등 나오겠지 이러다가 하다가 그냥 밀리는 겁니다. 손절이 그만큼 어렵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저는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시선을 돌리느냐? 방금 말씀드린 똑같아요.
같은 얘가 지금 휴림 로봇이 로봇으로 떴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을 쫙 리스트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PR을 보는 거예요. 물론 저는 PR, BR, 뭐 ROE 다 보지만 PR이니까 오늘 내용은 자 봤는데 역시나 로봇 관련주들 기대감으로 가지 적자 갭이 많아요. 다 0으로 나온 데가 많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R은 순이익이 안 나오면은 0으로 나옵니다. 가격이. 그래서 이런 것들 빼고 봤더니 뭐가 있을까 막 봤어요. 그러다가 PR 싼 것들을 보는 거죠. 뭐 에브리봇도 한번 들어가 보고 PBR도 얘는 1배네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이렇게 실적 괜찮네 나쁘진 않네. 로봇도 치고는 왜 로봇도 적자 갭이 많은데 얘는 실적은 나오니까요. 근데 약간 수급은 좀 비어있네. 차트는 나쁘지 않아. 그 들어가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림 로봇은 밀렸는데 얘는 갔잖아요. 그죠? 얘는 갔잖아요. 이런 게 실제 순환매입니다. 순환매. 휴림 로봇. 자, 이 직전 휴림 로봇 보세요. 자, 6월부터 시작해서 급락이 나왔어요. 계속 밀리고 있어요, 지금.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저점 또 뚫었죠. 자, 지금 3개월 이상 빠지고 있는데 그때 에브리봇은 갔어요. 오히려 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최근 고점을 뚫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때 같은 관점에서 물론 제가 그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방송에서 소개드렸잖아요. 자, 요 종목도 보시면 휴림 로봇 갈 때 잘 못 갔어요. 그렇다고 뭐 나쁘지 않았어요. 왜? 박스권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박스권 전략으로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휴림 로봇이 너무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건 들어가기는 무섭고 그 저는 다른 거 돌리다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본 거예요. 왜?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 일단은 저점은 완벽하게 좀 만들어져 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 자, 장기 평선도 계속 잘 안 뚫습니다. 200일선도 잘 지지를 해주고 전저점도 지켜주고 이평선도 막아주고 일단은 바닥은 잘 다져놓은 상태에서 실적을 봤더니 올해 흑자 전환했어요. 근데 실제로 봤더니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2분기 다 실적이 좋았어요. 사실 근데 요거는 제가 모를 때 추천드린 겁니다. 2분기 실적이 안 났을 때였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일단은 흑자 전환을 확인했어요. 적자에서 흑자 전환은 호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께 요때 소개를 해드린 거죠. 바닥권에서. 요때인가 요때 소개해드렸죠. 방송에서.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 40-50% 수익이 났죠. 자, 요런 식으로 종목을 고르시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급등한 종목 못 사서 아쉬워할 때 조금이라도 빨리 동종업계 딱 리스트업 한 다음에 봐서 이거 좀 싸 보여. PR도 싸 보이고 PBR도 싸 보여. 그러면 바로 기본적 분석 들어가는 거죠. 뉴스도 살펴보고 이슈도 있나 보고 이왕이면 수급 좋으면 더 망고땡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좋아요. 이게 결국은 먼저 시세가 나온 종목에서 이제 매도를 통해서 수익 실현을 누가 할 거 아니에요. 나온 차익 매물이 어디로 갈지 고민. 당연히 동종업계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동종 업계 중 저평가 종목으로 흘러갈 이동할 확률이 있다.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바로 순환매죠. 그래서 순환매를 고려할 때도 PER 활용이 가능. 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종목들을 항상 이렇게 분류를 해놓는 것도 중요해요. 미리미리 시간 나실 때마다 해놓으면 오늘 약간 기판주 잘 가는데 딱 눌러서 기판주 보는 거죠. 대표 종목들. 전고체 요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전기차 충전소 보는 거죠. 물론 이 증권사 자체에서도 업종별로 이렇게 해서 되어 있긴 해요. 보시면 뭐 보험 누르면 업종 구성 종목 나와요. 이렇게. 근데 최근에 이제 약간 미시적인 관점에서 같은 2차전지에서도 막 폐배터리 가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정리가 안 돼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직접 리스트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만들어줄 때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그 사이에 주가는 올라갈 텐데. 그래서 조금은 성실함이 좀 필요합니다. 주식하실 때 이런 것들 항상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들 시스템에다가 저장을 좀 해놓으시면 더 유용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순환매를 고려해서 할 수도 있다. 자, 그다음에 포워드 PR을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건 뭐냐?
자,